크랩스웨로라는 거예요. 28조 둘째 줄. 이거는 이제 ATP를 이제 쓰는 거죠. 이거는 호흡이라는 거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호흡은 뭐예요? 99쪽에 보시면 전체 광합성이 뭐 3분의 1, 어릴 때는 그렇게 쓰고 나이가 들어서는 90%까지 쓴다. 그거 중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저기 한다. 광합성을 젊었을 때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광합성도 뭐 잘 못하고 그러니까 호흡으로 거의 다 소모하는가 봐요. 그다음 100쪽에 가면은 그 화학 그거 있어요. 그냥 저기 그 밀식된데 그런 데는 광합성도 저조한데 호흡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햇빛이 잘 자라게끔 광합성을 잘하게끔 가지치기가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100쪽의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나이가 들수록 호흡량의 비율이 늘어난다. 왜냐하면은 광합성 할 수 없는 게 많은데 호흡량은 많이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거고요. 101쪽 그 유세포가 많은 데서 호흡하겠죠. 그죠? 살아있는 데서 중간에 보면 유세포에서 있는데 죽어있는 유세포는 호흡 당연히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지상부에 보면 잎의 호흡량이 가장 많다. 그 다음에 102쪽 휴면 기간에도 호흡은 해요 안 해요? 호흡하죠. 그래서 102쪽에 두 번째 줄부터 곱해지는 다 아셔야 되겠고 102쪽에 그 지하부에 뿌리도 호흡을 해요. 산소호흡. 그래서 뿌리가 어때 전체 호흡량이 몇 프로요? 한 8% 된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좀 넘어가서 그건 읽어보시고요. 105쪽에 보면 Q10이라는 게 있어요. 온도가 105쪽에 그래프 위에 보면 Q10에 대한 의미 있죠. 온도가 10도씩 올라가면서 2 내지 2.5배, 2배씩 되는 거를 Q10이라고 그러거든요. 호흡량이 2배나 2.5배 늘어나는 거 Q10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07쪽에 네 번째 줄부터 특수 환경의 호흡까지 중요해요. 그 사이가. 그거는 이제 낮 온도하고 밤의 온도가 사이가 있을 때 낮에는 좀 덥고 밤에는 좀 추워야지 그 생장이 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식물에서는 DIF라고 그러는데 여기 그런 거 없고요. 그다음 108쪽 그 이제 오존 같은 게 있으면 대기 저기 하면 호흡량이 늘어나겠죠. 그런 게 있고 오히려 불소 같은 경우 호흡이 할 때 이제 감소한다고 차이점 오존 아황산가스 불소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탄수화물 만들었는데 110조 어느 정도 그건 아셔야 돼요. 육탄당, 단당류 중에 육탄당, 포도당, 과당 그 정도 알아야 되고 올리고당 중에서 2당류, 메가당, 그다음에 3당류 라피노스, 4당류 스타키오스, 5당류 바르바코스. 왜 강조하느냐면 여기 설탕부터 라피노스, 3당류, 4당류, 5당류까지 이건 뭐냐면은 이게 그 탄수화물 이게 이동할 때 운반되는 게 이제 그런 종류로 운반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설탕 이동할 때 설탕, 라피노스, 스타키노스, 바르바코스 요거로 이동을 해요. 이걸 비환원당이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다당류에는 뭐 이제 뭐 있죠? 전분 있고 뭐 셀룰로스, 뭐 헤미셀룰로스, 팩틴, 리그닌 그런 게 다 다당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17쪽에 그 도표 밑에 117쪽 밑에 보면 잎의 탄수화물은 광합성으로 하는 조직이 높다. 그래서 뭐 종축으로는 아까 유세포 방사조직 유세포가 수조직에 저장된다. 탄수화물이 현재에 살아있는 유세포에 저장된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8쪽 탄수화물의 용도 첫째 왕성하게 세포 분열하는 부위에 네 번째 줄부터 셋째까지 있죠. 넷째까지 있네. 그거 좀 읽어보시고요.
되고요. 그 다음에 121쪽 한원당으로 전분 한원당 함량이 높아진다 이렇게 바뀌는 거. 추워지기 시작하면요, 이 설탕과 한원당으로 바뀌어요. 이제 추워지면은 이런 게 전분 함량이 감소하고 중간에 하고 한원당으로 늘어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122쪽 탄수화물의 운반 보시면 사관세포를 따라서 이제 운반을 되는데 123쪽 다 알아두세요. 표 6-4번 다 되고, 여기 보시면 반세포 역할, 뭐 핵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쪽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124쪽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세 번째 줄 탄수화물이 비환원당이라는 점은 효소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고 화학 반응장을 일으키지 않고 먹거리까지 이제 수송을 해야 돼. 탄수화물을 가장 높은 게 20개에서 물통이 설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설탕을 수크로스라고 그래요. 수크로스. 그 표에 보시면 수크로스. 그 다음에 라피노스, 스타키노스, 베르바코스, 비환원당이에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운반할 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포도당 같은 거를 이제 변형시켜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7조 수용구, 이제 그 수용구가 있잖아요. 수용구를 하는데 강도가 높은 데서부터 있어요. 열매 종자가 열매 종자, 이게 중요하죠. 수용구라고 해서 이제 그 저장하는데 가장 강하게 이제 저장하는데 열매 종자, 그 다음에 뭐 줄기끝, 성수판잎, 형성층 뿌리 저장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운반을 하는데 문구에 유동설이라는 게 있어요. 문구, 그 중간에 보시면 고길의 문구가 제청한 유동설, 압력 유동설이다. 이거는 뭐예요?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밀려나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128쪽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쪽이 소스예요. 소스에서 이제 설탕물이기 때문에 삼투압이 어디가 높아요? 무리 쪽에서 높으니까 고설탕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게 밀려갖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쪽 싱크 쪽으로. 그 원리가 문구의 압력 유동설이라는 거예요. 원리 아셔야 돼요. 그 갖추고 이렇게 뭐 이런 조건이 있죠. 4가지 조건. 반투과성이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129쪽 그 유동설의 문제점 보면은 먹고식물의 탄수화물 운반 자체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적재와 하적 과정에서만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어디 부분이 있어요? 129쪽에 그 압력 유동설 문제점 그 위에 오겠죠. 먹고식물은 탄수화물 운반 자체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뭐 있죠. 그 중간에 압력 유동성 문제점 그 위에 4번째 줄 위에 보시면 먹고식물은 찾으셨어요? 탄수화물에 먹고식물. 탄수화물의 운반 자체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뭐 그것도 중요하고요. 적재하적이라는 건 뭐냐면 탄수화물을 이제 만들어 갖고 그거를 이제 그 사관 쪽에 실는 거를 갖다가 적재라고 그러고 내리는 걸 하적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에너지가 소모되냐 안 되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질소화합물 132쪽 요건 이제 3가지로 나눠요.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 관련 거기 1, 2, 3, 4 여기 쪽 중요해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 질소가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도 단백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단백질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게 질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133쪽 1, 2, 3번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핵산도 만들거든요. 이게 단백질이 되는 건데 질소가 변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136쪽 그 표 이해하셔야 돼요. 뿌리에서는 그 질산태 질소를 이제 흡수하고요. 대부분 작물에서는. 그다음 맨 밑에 그림 보시면 무기태 암모늄태는 뿌리 흡수를 어떻게 해요? 균균이 관여해서 산림토양에서는 암모늄태 형태로 이제 그 형태로 이제 흡수가 되잖아요. 그쪽 맨 밑에 쭉 꼭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암모늄이 아미노산에서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 그림이거든요.
흡수 형태 두 가지로 된다는 거 있고요. 중성에서는 NH3- 그다음에 산성 그 산림 토양에서는 NH4 플러스로 된다. 맨 밑에 쪽 그거 이해하시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138쪽 그 표 있죠. 얘는 암모늄태가 이제 환원된다는 게 뭐야? 질산태가 암모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아진살태가 표 있죠. 그거. 그 세포질 내에서 일어나고 질산 그다음에 엽록초에서 아질산태가 암모늄이 되는 게 그 엽록초에서 이루어진다. 그 정도는 이제 이게 질소 환원 과정이에요.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고요. 그 145쪽 질소 고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질소 고정이라는 거는 대기권에 질소는 많지만 못 사용해요. 사용하지 못하는데 질소 고정균들이 그걸 이제 암모늄태로 질소 해주잖아요. 그거를 질소 고정이라고 그래요. 질소. 그거 다 중요해요. 145쪽 그 밑에 있는 거, 그 밑 다 내용 다 중요하고요. 146쪽 표 중요합니다. 생물학적 질소 고정. 그 표 7-3 생물학적, 광학적, 산업적 그 형태 이렇게 바뀌는 거. 근데 생물적 질소 고정이 제일 크죠. 뿌리옥박테리아가 질소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생물학적 두 개의 암모늄을 생성하고 뭐 산업적은 뭐예요? 고압하고 높은 온도로 하면 질소 비료가 만들어지잖아요. 비료 공정에서 만들어내는 걸 산업적 질소 고정이라고 해요. 그 중간에 보면 질소 고정 기작이 있어요, 그죠? 거기 다 밑에 있는 거 다 중요해요. 그 질소하고 물하고 거기 마그네슘하고 ATP하고 들어가서 암모늄으로 되는 게 이게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렇게 질소 고정하는 거예요. 좀 세균들이. 그래서 그 내용 다 중요합니다. 밑에 부분 146쪽 밑에 부분 다 중요해요. 그다음에 147쪽 관련되는 미생물 다 중요해요. 뿌리옥 박테리아, 호기성은 아조토박터 다 중요해요. 관련되는 미생물 다 중요해요. 혐기성은 크리스토드입니다. 뭐 그다음에 그 단독으로 하는 게 있다. 시아노박테리아, 블루그린 아길라, 남조류 같은 거는 다 자체적으로 한다. 148조 표 중요합니다. 7-4 질소 고정 미생물의 분류. 자유생활하는 것, 단독으로 하는 거, 아조토박터 크리스토디움이 있고 공생하는 건 리조뷴, 시아노박테리아. 리조뷴 중요해요. 내생적이고 콩가식물, 누름나무과 이런 게 속하고 프랭키아도 중요해요. 이거는 내생공생인데 오리나무, 보리수, 담자리꽃, 속이나무 이런 것도 질소 프랭키아라는 거로 미생물은 프랭키아라는 미생물이 질소를 구성시켜준다. 나무 이름 알아둬야 돼요. 표 중요해요. 프랭키아 중요해요. 아주토바토 크리스는 다 중요하고 그 내용이에요. 그 뒤에는 그 표를 다 이해하시면 되고 151쪽 이거는 아까 질소 고정하는데 이제 번개로 하는 거 그림 보시면 이제 번개로 고정하는 게 있고 뭐 넘어가서 152쪽 다 중요해요. 거기 네 번째 줄부터 산림토양에는 뭐 암모늄 형태로 존재한다. 그다음에 침엽수류는 pH가 더 낮고 위도가 높을수록 뭐 억제 질산화 작용을 억제한다. 뭐 그런 거 다 중요해. 그 페이지에 있는 거 네 번 다섯 번째 줄부터 다 중요해요. 다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3쪽. 그 다음에 156쪽 이거는 뭐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시나무도 질소 고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읽어보시면 뭐 그 아까시 폭발이죠. 아까시 폭발이 이게 그 뭐야 옛날에 한번 많이 발생했던 거 있어요. 흰가루병도 일으키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이경준 교수가 이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시험에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아까시도 질소 고정 능력이 있다. 사방공사 그때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로 나와 지질대사 162쪽 이소프레노이드라는 게 화합물이 있어요. 이제 2차 산물이거든요.
식물이 이제 2차 산물을 나타내는 게 뭐 열매 같은 것만 맺는 게 아니라 이런 이소프레노이드 종류 알아두셔야 돼요. 정유 160쪽, 정유, 그다음에 163쪽 카르테노이드 아까 했어요. 그다음에 164쪽 수지, 그다음에 165쪽 고무, 그다음에 166쪽 스테롤 이런 건데 163쪽에 정유의 생리적 기능 중이에요. 타감작용을 일으키고 8번째 줄이니까 정유 생리작용, 뭐 타감작용이다, 뭐 곤충을 유인한다, 뭐 공격을 억제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 카르테노이드는 뭐야? 아까 방사나 방지한다고 그랬어요. 네. 고무, 이게 이소프레노이드고 페놀도 있어요. 페놀. 화합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소프레노이드냐 페놀이냐. 페놀에는 뭐가 있어요? 167쪽 리그닌이 있고 탄닌이 있고 그 다음에 168쪽 프레브노이드가 있어요. 시간 나시면 구조까지 아니고 특성까지도 외워두시면 되죠. 프레브노이드, 리그닌, 탄닌, 페놀 화합물이다. 다 지질에 속한다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171쪽 지질 분해하는 게 있어요. 171쪽 리파제라든가 이런 게 올레오솜이라는 데서 지방 분해가 일어난다. 171쪽 그 그림 밑에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리파제라든가 이게 지방 분해해주는 거 효소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산림토양 특징 174쪽 구조 알아야 돼요. 토양할 때 할 수도 있는데 단면 그 명칭 알아둬야 돼요. 부속 들된 거 I라고 해서 중간 부속 I 아니 OE OA IEA 뭐 숙된 거. 옛 명칭은 낙엽층 있고 발효층, 부식층. 낙엽이 쌓여서 이제 부식이 되는 거 LFH층이라고 하고. A는 용탈층, B는 직접층, C층은 모대층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고. 산림토양의 토성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그게 다 181쪽에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표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지학 토양, 산림토양 비교하는 거 꼭 나와요. 특히 유기물 같은 건 산림토양이 많겠죠. 화학적 성분에 보면 유기물이 많고 CN율이 높겠죠. 유기물이 많다 보니까 썩지 않은 C가 많은 거예요. 그죠? 타감 말질이 축적된다. pH는 낮다. 산성이기 때문에 낮고 양열 취업 능력 낮고 비옥도 낮고 무기태는 NH4다. 이런 거 경작 토양하고 비교해서 CN율 이런 거 타감 뭐 그런 거 통기성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통기성 같은 거 좋겠죠. 모래 같은 게 많으니까. 이 표는 아주 중요합니다. 꼭 납니다. 181쪽 그거 하셔야 돼요. 자, 필수 영양소로 넘어갑니다. 183쪽 표 다 외우셔야 돼요. 그 이온 형태를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흡수하는 거 중요하죠. 이 183쪽 표 중요해요. 그죠? 질소는 뭐예요? NO3 마이너스 NH4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양쪽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 같은 건 다 마이너스죠. H2PO4 마이너스 HPO4 2 마이너스 이거는 인은 꼭 나와요. 전번에도 나왔어요. 어떤 형태로 하느냐 두 가지 형태로 나오죠. 염소는 마이너스다. 공소도 마이너스다. 몰리브덴도 마이너스다. 인도 마이너스다. 황도 마이너스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 형태, 흡수 형태 꼭 그 표 다 외우셔야 되고요. 185쪽에 질소가 TR율 했어요. 질소 비율을 많이 주면 어떻게 해요? TR율이 높겠죠. 지상부가 많이 되니까. 뭐 녹색되고 TR율이 높아진다. 뭐 180도 그 정도. 그 다음에 그 성분마다 특색이 다 있거든요. 그거 저기 다 아셔야 돼. 188에서 그 성분들 있잖아요. 구리, 몰리브덴, 염소 뭐 이런 거, 다 니켈 성분 뭐 이런 거 다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191쪽에 그 표 5-3 이제 가용화라고 그랬어요. 가용화. 이제 그 pH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밑에 부분 철, 망간, 구리, 아연 요거는 산성일 때 유효도가 높아요. 거기 철 넓잖아요. 그런 건 철, 망간, 공소는 좀 특이하고 구리, 아연 요거는 낮을 때 유효도가 나요. 유효도라는 게 뭐예요? 산성일 때
쓰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191조 그게 있으니까 그거 꼭 알아주세요. 절, 망간, 불이, 아연. 금속성인 게 낮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거의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질소 같은 경우, 인 같은 경우 이제 알칼리 쪽으로 갈수록 유효도가 높다. 그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195쪽. 그 밑에 보면 표 있죠. 농작물은 무기 영양소 요구량이 많고 화렵수 넣고 침엽수, 소나무 이 순서대로 무기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196쪽 무기 영양소 요구도 표. 글쎄 뭐그 정도 날렸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다음에 그 196쪽 그 무기 영양 진단 있잖아요. 엽 분석, 뭐 토양 분석 뭐 해갖고 엽 분석은 7월 말부터 8월 쪽 맨 밑에 줄 그때 가장 해야 정상적으로 나타난다. 옆면 12, 198쪽 밑에서 뭐 해서 옆면 12 8번째 옆면 12할 영양소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양소와 전차제가 중요하다. 뭐 하고 지날수록 12효과가 크지만 너무하면 염분 피해가 나타난다.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의 특성 가겠습니다. 물의 특성, 뭐 수분 포텐셜이 중요하죠. 수분 포텐셜 202쪽 거기 보시면 포텐셜은 뭐예요? 삼토 포텐셜이라는 거하고 압력 포텐셜하고 기지 포텐셜. 아까 누가 저기 했죠? 기지 포텐셜이니까 매트릭 포텐셜이 똑같고, 예, 거기 보면은 항상 마이너스다. 삼토 포텐셜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근데 압력은 플러스도 있고 0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런데 기질 포텐셜은 거의 0에 가까워 무시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수분이 포텐셜을 따라 이제 207쪽에 보면 토양 수분 포텐셜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봐요.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뿌리, 그 다음에 줄기, 잎, 그 다음에 대기가 가장 낮아갖고 포텐셜에 의해서 이렇게 수분이 이동한다. 그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10쪽 수동 흡수, 능동 흡수 그 정의 알아두셔야 돼요. 수동 흡수는 그냥 증산작용일 때는 그냥 장력에 생기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빨대처럼 우리가 이게 마실 때 이렇게 빨려 들어갔죠. 이게 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수분이 바깥으로 이제 나는 거는 에너지가 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 그다음에 능동이라는 건 뭐야? 뿌리압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능동. 그래서 그 일액 현상 여기 뭐 121쪽에 일액 현상 뭐 중간에 나오고 했잖아요. 이거는 능동. 능동 그런 일액 현상 뭐 그런 거. 그다음에 토양 수분 213쪽 여기 그 그림 중이에요. 그죠? 포화 상태에서 2, 3일 지나면 이제 중력수는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고 모세관수는 이용 가능한 물이 모세관수잖아요. 그래서 그거 중요하고 포장용 수령부터 영구이저점까지 모세관수예요. 이용 가능한 거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증산작용 중요해요. 217쪽 그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증산작용 217쪽 그거는 한 문제씩 꼭 나요. 뭐냐면 이게 기공이 열리는 기작인데 이게 이제 전분이 세포 안에 이제 왼쪽부터 보면 전분이 PEP로 되고 옥살화되고 말릭 애시드 아까도 그 광합성 할 때 C4가 하던 역할을 똑같이 하잖아요. 말릭 애시드가 돼서 음이온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인 칼륨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물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염록 수치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열리는 거예요. 기공이 안쪽에 있는 게 두껍고 바깥에 있는 게 얇아갖고 물이 들어오면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기공세포가 열려요. 기작이 뭐예요? 칼륨 플러스가 들어올 때 전분이 말레이트산 음이온으로 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삼투 포텐셜이 낮아질 때 이게 기공이 열린다. 기공 조건 꼭 알아주세요. 217쪽 그림 이해하셔야 되고 그 밑에 있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역분석하는 건데 221쪽 뭐 중량법도 있고 용접법이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거 이해 정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수분 스트레스 있어요.
227쪽 수분 스트레스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22쪽 생리적 변화 스트레스 생기면서 어떤 게 일어나는가 다 아셔야 되고요. 직경생정 232쪽 아까 했어요. 직경생정 어떻게 되냐? 중간에 보면은 목수 생정이 감소하고 뭐 열림독이 해서 일어난다. 그거 그냥 간단히 읽어보셔요. 가셔서 뿌리 생장 아주 스트레스를 가장 늦게 받고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뿌리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234쪽에 아비브시스 ABA가 생성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래서 기공 같은 것도 다치는 거예요. 아비브시스가 되면 스트레스 이제 증산 같은 게 너무 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비브사스 영록주의 생성 밑에서부터 234쪽 밑에서부터 아비브사스 스트레스 받을 때 생성되는 거 235쪽 내건성 중요합니다. 내건성 수분 부족할 때 생기는 거 236쪽에 가면은 이제 뭐 내근성은 심근성이 아주 좋겠죠. 그 맨 밑에부터 다섯 번째 심근성 그 다음에 237쪽 건조 저항성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저항성이 커지느냐 그걸 알아두셔야 있고 238쪽 건조 인내성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거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239쪽 중간에 식물이 건조 인내성을 가지게 되는 생리적인 각도에서 뭐 건조가 되면서 수분이 줄고 뭐 30%짜리 낮아진다. 그거 첫째, 둘째, 셋째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삼투 포텐셜을 낮춰야 돼. 수분 포텐셜을 낮아야지 물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무기염 뿌리에서 흡수 넘어가요. 아까 244쪽 카스피라는 데는 어디 있어요? 내초에 있다고 했잖아요. 내피에 있죠. 내피에 카스피라는 데가 있다. 245쪽 그림 이해하시고 카스피라는 데서는 선택적으로 이제 다 여기서 뭐 아포플라스트나 심포플라스트나 다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게 카스피아라는 데고 이게 슈베린이라는 그 지질 물질이 있는데 여기서 다 걸리면 이제 선택적 245쪽 선택적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236쪽에 가면 중요해요. 이게 원형질막이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에요. 그 생김새 알아야 되고 친수성 꼬리에 소수성 이게 다 있고 중간에 떠다니는데 중간에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뭐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균군 중요해요. 외생균군 병리할 때도 있죠. 248조 외생균군 밑에서부터 보면은 뭐 가뭄비, 자장, 뭐 오리나 뭐 이런 거 다 외생균군이 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내생균군 251조 내생균군은 피층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생균군은 뭐예요? 피층에 자라고 난초형이 있고 진달량이 있다고 병리할 때 했고요. 251쪽에 보시면 그 곰팡이는 접박자균이라고 했어요. 그죠? 접박균. 그림 위에 둘째 줄 접박균이요. 그로무스 스쿠텔로 스프포라라고 그랬고 하고요. 이런 게 이제 그 내생균군이고 균군의 역할 253쪽 균군의 역할 그 네 번째 줄 토양 중에 인산의 비율 함량이 반비례하는데 균군이 흡수를 촉진한다. 그거 중요하다. 수액 상승하겠습니다. 수액 상승. 261쪽에 보면 이게 돌아가요. 수분도 곧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골고루 퍼지게 하는 거죠. 그런 역할. 근데 262쪽 수분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응집력설이 있고요. 261쪽 응집력 물질이 이렇게 끌어다니는 게 응집력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그다음에 263쪽 그 과정
이해하셔야 돼요. 1번 기공에서 중산작용을 개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264쪽에 도관 내 기포 발생, 왜 기포가 생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유성생식 무성생식 들어가겠습니다. 네, 269쪽 유형의 어릴 때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그거 다 뭐 몇 가지죠? 7가지가 있어요. 269쪽 이태 모양, 가시발달, 엽서, 삽목 이런 게 어릴 때하고 클 때하고 틀려요. 그 특징 같은 거 꼭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75쪽 표 아셔야 돼요. 완전화, 불완전화, 양성화, 단성화, 잡성화, 일가화, 이가화 이런 거. 이가화라는 거는 암꽃과 수꽃이 각각 다른 부류에 달린다. 버드나무, 포플러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의미도 좀 아셔야 돼요. 뭐 은행나무도 그렇겠는데 포플러, 버드나무도 이렇게 각각 딴 나무에서 암수가 틀린 거죠. 276쪽 나자식물에 대한 거. 나자식물은 뭐예요? 277쪽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보통 피자식물은 중복 수정을 하거든요. 근데 피자식물은 나자식물은 안 해요. 이런 특징이 있고 그 이제 그 구가로 열린다 뭐 그런 거 특히 한가하셔야 되고. 281쪽 그림 이해하셔야 돼요. 반족세포 3개 있고 극핵 2개 있고 난세포 1개, 조세포 2개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난세포 극핵 2개하고 정자가 합쳐져서 대유가 되고 난세포 하나하고 정액이 하나 합쳐서 대가 되죠. 이게 이제 중복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중복 수정이라고 그러는데 나자식물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나자식물은 뭐 중복 수정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이거는 어디서 날지 모르겠어요. 이거 단위 결과 296쪽 단위 결과라는 게 있어요. 종자가 열매 없이 성숙하는 것이 있어요. 단풍나무, 느릅나무 뭐 있죠. 197쪽에도 있죠. 196쪽서부터 밑에서부터 197쪽까지 위에 있는 게 단위 결과라는 게 있고, 다배 현상도 있어요. 196쪽 2번 다배 현상. 피자식물의 경우 다배 현상은 한 개의 배낭에 2개 이상의 배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배 현상도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화생리 300쪽, 개화생리에서 301쪽, 주기성 뭐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주기성. 그 다음에 307쪽 기후에 대해 강주기, 307쪽 강주기. 강주기는 의미만 아까 했던 거 배워주면 되고, 식물 호르몬 307쪽 식물 호르몬 뭐예요? 308쪽 옥신 역할 알아줘야 되겠죠. 생장 쪽 보는 거죠. 지베렐린도 추납 처리라든가 뭐 장일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거 호르몬 지베렐린 1, 2, 3 3번 사이토시키닌 309쪽에 보면 이거는 세포 분열에 하는 건데 개화 뭐 이런 것도 역할을 하고, 요 세 가지는 생장에 대한 거고, 스트레스는 뭐예요? 2가지가 있죠. ADA하고 에테르 그거 그렇게 아시네. 이 뒤에 또 나오니까 아시죠? 종자 휴면 이유 316종 중요해요. 종자가 휴면하는 거 뭐예요? 생존 전략을 위해서 이제 환경을 버티기 위해서 하는 건데 3가지가 있죠. 대유면, 종피유면, 생리적 휴면. 다 아셔야 돼요. 중요해요. 316쪽부터 317쪽까지 싸그리 원리 그런 거 다 아셔야 돼요. 휴면 타파, 이제 그거를 휴면 타파를 하려면 후숙이라는 게 있고 318쪽. 그 다음에 저온 처리가 있어요. 충격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거로 휴면 타파를 하는 거예요. 열탕 처리라든가 약품 아까 지베렐린이 많이 쓴다고 했어요. 321쪽, 그 다음에 322쪽 상처 유도해갖고
종비가 딱딱한 거는 뭐예요? 진압 황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종자바라. 종자바라에서 이건 알 수가 있어요. 종자바라 방식 323쪽. 지하 자엽형이 있고 지상 자엽형이 있어요. 지하 자엽형이라는 거 그 배축 자엽을 기준으로 해갖고 자엽이 기준되거든요. 자엽 있는 걸 상배축, 자엽 밑에 있는 걸 하배축이라고 그러는데 323쪽이요. 이 자엽을 밑에다 두고 상배축이 크면은 자엽이 땅속에 묻혀 있겠죠. 그걸 지하 자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참나무, 열매가 큰 거, 참나무 뭐 이런 거고, 밤나무 이런 게 지하 자엽형이고, 밑에 B는 지상 자엽형이에요. 하배축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자엽이 땅 위에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상 자엽형이라고 해요. 그 종류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324쪽에 종류 다 있어요. 거기 보면 320번 지상 자엽, 지하 자엽 한쪽만 외우시면 되겠죠. 그 원리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0장도 아까 전 330 그 표 13-3 발화를 하는데 레드를 줬을 때 발화가 되고 암흑에서는 발해가 안 되고, 레드가 줬을 때 발화되고, FR 됐을 때 파레드 줬을 때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맨 끝에 있는 거에 따라 발화가 되고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330쪽 레드는 적색광, FR은 원적색광 파장이에요. 그 다음에 330쪽 아까 했던 거예요. 이거 발화하는 거 있어요. PR이 PFR로 간다는 거, 피토크롬 그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종자 시험은 뭐 발화 시험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종자기사 시험 봤던 사람들은 좀 유리할 텐데, 딴 사람들은 이제 활력 시험 정도 338조, 테트라졸륨법이 있고 배출주 시험이 있고 기타 방법인데, 테트라졸륨법은 좀 알아두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41쪽 식물 호르몬 가겠습니다. 식물 호르몬. 아까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좀 할 겁니다. 345쪽 옥신. 아까 주광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옥신. 345쪽 중간에 보면 주광성 있어요. 옥신. 종류 있어요. 천연으로 되는 옥신 알아두셔야 되고, 천연적으로 되는 거 합성 옥신 있고 그렇잖아요. 합성 옥신은 뭐 제초제로 쓰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이제 346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347쪽 IA 이런 거는 어린 조직의 뭐 분열 줄기 끝에서 생성된다, 그런 데서 함량이 높다 이런 것 정도 알아두셔야 되고, 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348쪽 극성이 있고 대신 유관 속 유세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운반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유세포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1번은 뭐 중요하지 않고 2번 운반은 극성을 가진다고 그랬죠. 밑으로 내려온다. 옥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에너지 소모하는 과정이다. 옥신의 특징 얘기하는 거예요. 옥신이 350쪽 가면 뿌리에서도 이제 줄기와 같이 이제 그 생장을 다 촉진시키고 하는데, 뿌리에서는 극히 낮은 옥시를 처리하면 뿌리의 신장이 된대요. 줄기는 높은 농도에서 이제 신장이 되고, 뿌리에서는 낮은 저기로 이제 된다는 얘기죠. 측근도 중간에 읽어보면 측근 형성이 억제되고 쪽 있고, 그 또 351쪽 정화우세 있죠. 크게 자라는 게 정화우세. 351쪽 제초제 효과 3번 24D, 24OT, MCPA 이런 거는 이게 제초제 효과를 해요, 그죠? 이건 뭐 제초제 이제 선택적인데 단자엽 식물에겐 피해가 없고 쌍자엽에 죽이는 거잖아요, 제초제, 그죠? 잔디 생각하면 돼요. 잔디 같은 거, 제초제. 종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다 옥신에 관계되고요. 이제 지베렐린 넘어가겠습니다. 지베렐린 첫 번째 역할 1번 353쪽 신장 생장, 생리적 효과 신장 생장, 크게 하는 거 줄기 생장. 그 다음에 2번 개화 결실. 그 다음에 354쪽 휴면과 정자, 휴면 탑타해줘요. 그 다음에 상업적 이용으로서 열매 같은 거 크게 단위 결과갖고 열매 크게 하는 게 지베렐린이고요.
355쪽 사이토키닌 종류는 이제 세포 분열해 주는 거거든요. 촉진시키는 거. 그래서 357쪽 356쪽의 시토키닌 같은 경우는 그 균근류 같은 균균에서도 생장 촉진을 해요. 이거 곰팡이들도 사이토키닌 그거에 의해서 이제 크기도 하고 그래요. 357쪽 생리적 효과 있어요. 세포 분열과 기관 형성, 생리적 그죠? 사이토키닌이 세포 분열과 생리 기관 형성하고 358쪽 노화 지연을 해주는 시토키닌이. 그 다음에 320쪽 아부시스 식산이 있어요. ADA. 뭐 어떤 역할이에요? 361쪽 휴먼 유도, 휴먼 겨울이 된다 이럴 때 일정 짧아질 때 아부시스. 그 다음에 종자 휴먼 유도하고 탈리 촉진. 2번 맨 밑에서 세 번째 탈리 현상 촉진. 그 다음에 362쪽 스트레스를 감지해요. 뭐 기고 폐쇄라든가 이럴 때 아까 애기 난다고 했죠. 연못수 같은 데서 뿌리에서 나타나고 그래요. 발화 억제예요. 4번 360쪽. 억제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363에 에틸렌 있어요. 에틸렌도 뭐 과실의 성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뭐 밑에서 5번째인가 살아있는 조직에서 뭐 종자에서 다 생성된다. 그 다음에 364쪽 에틸렌은 기체다. 기체로 된 거죠. 그 다음에 그거 아시면 되고 364쪽 과실의 성숙 촉진 해준다. 에틸렌 과실의 성주. 그 다음에 365 침수될 경우에도 에틸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평생장을 만든다.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평생장 이렇게 물속에 잠겨있을 때 뿌리가 이렇게 돼. 무리가 있어도 이렇게 에틸렌이 나와서 이렇게 되고 360조 줄기와 뿌리의 생장 억제 360조 지금 에틸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개화 촉진 효과. 그 다음에 에틸렌과 옥신의 관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서로 도와주는가 봐요. 그 다음에 뭐 생장 조절제가 있어요. 뭐 읽어보시고 뭐 자수민도 있고 뭐 블라시노 스트레이브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내적인 생장 조절에서 368쪽 이게 아까 한 거예요. 옥신의 지베렐린도 중간에 보면은 옥신의 368쪽 아까 그랬죠. 지베렐린하고 서로 반대. 아까 얘기했어 옥목이라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해갖고 서로 이렇게 반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대 역할이라는 거는 뭐 줄기 생장도 하고 뭐 이런 거 촉진시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369조 직경 생장할 때 옥신이 영향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토키닌도 네 번째 줄로 신장에 영향을 한다.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377쪽 뿌리 생장은 어디에요? 옥신이 이제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뿌리 생장 370쪽. 그 다음에 이제 15장 조림과 모육생리는 이거는 이제 그 저기죠. 비생물적인데 조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2쪽에 보면 피토크롬 또 나오죠. 그죠? 이게 피토크롬이 이제 적색광이 많이 흡수되려면 뭐 나무 가지를 치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빛이 골고루 들어가야지 광합성도 잘 하고 그러는 거죠. 173쪽 간벌 의미는 뭐예요? 밑에서부터 다섯째 간벌은 제적 생장을 증가시키는 이점도 있지만 반면에 수간의 하부와 직경의 상부의 직경 차이를 나타내는 초살도 중요해요. 초살도 그죠? 수간의 하부하고 수간의 상부의 차이, 직경 차이를 초살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벌을 통해 광합성이 증가하면 아래쪽에 있는 가지들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수간 하부의 직경 생장이 촉진되어 초살도가 커진다. 뭐예요? 간벌을 하면 그래요. 카톡에 한번 올리셨죠? 네? 카톡에 한번 올려주셨어요. 예? 그때. 예. 카톡에 초살도 중요하죠, 그죠? 초살도 아주 중요해요. 그 밑에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보를 하면 초살도가 증가, 튼튼하게 되는 거고 밑에가 커지는 거고 가지치기를 하면 뭐예요? 반대예요. 초살수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 줄기가 가지치기를 하면 그 밑에 부분하고 그 윗 부분이 골고루 이렇게 돼서 이제 목재로 이게 생산하기 좋고 뭐 간보를 하게 되면은 초살도가 커지니까 밑둥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은 쓰러지지 않고 먹는 거죠. 초살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가지치기 하면 초살도가 낮아야 된다고요? 간보를 하면 초살도가 높아진다. 높아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 가지치기.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하면은 초살도가 낮아진다. 낮아지. 그럼 어떻게 외우셔야 되겠어요? 외우셔야 되잖아요. 헷갈리니까. 시험 봤을 때 또 헷갈리게 하면 안 되니까 외우셔야지. 가지치기 하면은 간정으로 외우면 되겠다. 간정. 간증을 해. 간정. 그러면 간증하면 되겠다. 간증. 예, 간증. 소살도 증가. 그죠? 예, 간증합시다. 교회 가서 알려. 예, 간정. 간증합시다. 간증합시다. 예, 간증합시다. 예. 소살도가 증가한다. 간보를 하면은 튼튼하게 소살도가 튼튼한 간증. 거고. 아니죠 우리. 목재를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해야 되니까. 목재 소살도. 가치가 있어야 돼. 초살도도 낮고. 초산도하고 TRU라고 비례. 아 그거는 아니 절대 아니고 TRU는 상부 TRU라는 건 땅 위에 있는 그 비율하고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 TRU는 아까 얘기했죠. 그 건조하거나 사막 같은 데는 TRU이 감소해요. 왜냐하면은 뿌리가 막 뻗어 나가니까 TRU. 그리고 또 SRU이라고 그래요. TRU를 SRU. 그다음에 또 CN율 있죠. CN율. CN율은 저기 질소하고 탄소하고 탄질률이라고 그러는데 탄소하고 질소 저기예요. 그런데 유기물이 많으면 뭐야? 저기 탄소가 많아지니까 CN율이 높아지고 질소가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 질소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탄질률이 20에서 30이어야지 적당한데 만약에 그거보다 크다고 하면은 유기물이 많은 거니까 분해도 잘 안 되고 유기화가 되는 거고 CN율이 낮다 그러면 질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질소가 많은 건 분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무기화가 되기 쉽다 이거죠. 적당해야 되고 CN율 중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저기 미구숙된 저기 비료를 줬어. 그러니까 저기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질소 기하 현상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땅 속에는 뭐 식물도 있지만 미생물들도 있어요. 경합을 벌여요. 근데 식물 측에서 보면은 내가 질소를 빨리 먹어야 되는데 미생물들이 먼저 먹으니까 식물이 질소 기하 현상을 나타내게 되죠. 그죠? CN율이 높을 때, 뭐 유기질 비무숙된, 미숙된 그 뭐 유기물을 넣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TR율, CN율 뭐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가지치기 뭐 합심 가지치기. 아까 가지치기 했는데 초살도 378조 계속 그런 얘기예요. 초살도 뭐 감소시키고 그런 거고요, 그죠? 지피 윤기설 그거 아시죠? 지피 윤기설 그러니까 가지 살아있는 가지가 이제 그 줄기하고 붙으려고 이렇게 볼록 펴놓은 거를 지피 윤기설이라고 그러죠. 단근이라는 게 있어요. 단근 380조. 네, 이식할 때 일부분을 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TRU라고 이제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TRU를 하기 위해서 단근. 그다음에 384조 당근이 하는 거는 연중 봄이 가장 적절한데 중간에 보시면 383. 당근 처리는 그 이유는 봄철에 뿌리 발달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가을에 당근 처리를 실시하면 강함량이 적기 때문에 뿌리로 운반되는 탄수화물이 적어 뿌리의 새 발달이 미약하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383 중간에 있어요. 383 중간에 당근 처리 시기. 그죠? 그 다음에 이식 이런 게 이제 다 전부 수목 관리에 들어가잖아요. 이식도 뭐 이른 봄에 이제 하면 좋다. 세포 분열이 그때부터 막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좋다.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스트레스 보면 이제 고온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죠? 고온 스트레스는 뭐예요? 온도가 높을 때 388
여름 검은 토양 부분에 있는 그 햇불이 노출해서 65도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생기는 게 피소죠, 그죠? 피소는 어디서 일어나요? 형성층과 내수피의 사부 조직의 대사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포막에 있는 지방질이 액화되는 거 중요해요. 이거 지방질이 액화되고 단백질은 변성된다. 다시요. 지방질은 녹아버리고 단백질은 변성돼서 이게 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아까 방합성하는 게 뭐예요? 엽록체의 틸라코이드막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타버리니까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다한 수분 증상으로 인해서 되는데, 그때 이제 생성되는 게 열쇼크 단백질이다. 여기 박테리아도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그건 이제 지방질 액화 단백질 변성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고온 저기가 되고, 저온은 어떻게 해요? 저온은 이제 천천히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순화라는 걸 걸쳐요. 그래서 380도 쪽에 순화, 그죠? 순화가 갑자기 되면 이제 이제 결빙이 나타나요. 결빙. 그래서 저온 순화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 줄 처음 얼음 결정이 세포 간극이 생기면서 세포 내 수분이 밖으로 이동하여 얼음 결정이 빙액에 모여 결정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빙점이 내려가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분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분을 바깥으로 빨리 빼내요. 어떻게 해요? 수분을 빨리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투 포텐셜을 높여야 되죠. 그러니까 막 이제 아까 전분 같은 거를 많이 생성되면, 네.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맞나? 아무튼 삼투 포텐셜을 높이면은 물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세포 간격 쪽으로. 세포에 물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얼어붙어요, 세포가 그 안에. 그러니까 물을 빨리 빼내고 다른 거로 채워. 그러면 저기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내한성이 큰 수목은 뭐예요? 거기 5번째 뭐 자자, 오리, 사시, 버드 이런 게 이제 내한성이 크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냉해가 있어요. 냉해. 그래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냉해에 대한 정성은 어때요?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산의 비율을 결정되는데, 불포화 지방산이 크면은 저항성이 높아진다. 그죠? 지방에는 포화, 불포화가 있어요. 그래서 불포화가 크면 저항성이 높아진다. 391쪽 동해. 이제 얼음이 얼어가는데 그 세포막이 이제 터지는 거죠. 이게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서. 그래서 결정 밖에 생기더라도 원형질이 탈수 현상되기 때문에 견디긴 견뎠는데 결국은 탈수 현상이 된다. 너무 이제 물을 이제 빼내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세포가 터지고 그래. 그런데 동계피소가 일어나죠. 거기 391쪽 5번째 줄 동계피소 어떻게 해요? 흰 페인트를 발라서 이제 감싸주면 그게 된다. 그 수집 이제 겨울에는 상열이 일어나. 아까 피소고 겨울에는 상열이 일어나요. 수직 생육 기간 중에 인해서 392쪽 첫 번째 줄 형성층의 시원세포에서 유래한 어린 세포가 일시적으로 피해를 입어 나타나는 게 상열이다. 내한성 내한성 있습니다. 내한성 394쪽 내한성의 발달 단계는 뭐예요? 아까 일장이 짧아지면서 이제 막 이제 내려가는데 그 단계 첫 번째 단계 있죠. 그러면 이 탄수화물과 지질 함량을 막 높여요. 막 높여. 그렇죠. 그래서 일장이 이제 짧아지면 내한성이 이제 증가하고, 둘째 빙점 가까이 온도가 내려갈 때 단백질과 막지질의 합성이 이루어지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다. 그렇게 됐고, 생화학적 변에서는 당류, 수용성 단백질 그리고 지질의 함량이 높아진다. 내한성이 증가하면서 뚜렷하게 증가하는 건 당류이다. 찾으셨죠? 그 다음에 395쪽 인지질로서 가을에 증가하는 인지질로서 인지질도 증가한다. 그래서 뭐 저온에 의한 막의 고체 개화를 방지한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 바람, 풍에 뭐 24km/h인가 봐요. 6점 초속 6.6 밑에서부터 5번째 줄 풍에 고등도에 있나 봐요. 맨 밑에 줄 침엽수가 화력수보다 피해가 더 크다.
중요하죠 그거. 396조 소나무, 감비, 전나무가 더 약하다. 390 맨 위에. 그 다음에 생장 있어요. 생장이 있는데 이건 이제 중요해요. 이거는 형성층이 나이테가 397조. 이제 그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이제 저항을 받는 쪽이거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라든가 뭐 저항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럴 때 그게 그 나이테가 그쪽으로 몰려 있는 거. 397조. 이거 침엽수에 지금 침엽수에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몬테리 뭐 이건 침엽수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요. 저항 쪽이 있는 쪽이 나이테가 저기에요. 이거 침엽수. 이거를 뭐야? 압축 이상제. 그러니까 신장 이상제하고 압축 이상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헷갈리니까 압축 이상제만 이거예요. 계속 얘기한 건데 저는 압침이라고 읽었어요. 압침이라고 배웠어요. 압침. 네. 압축 이상제는 침엽수에서 일어난다. 압력을 받는 쪽이 나이테가 이렇게 줄어든다. 그 반대는 이제 화접수 같은 데는 이가 반대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압축 이상제 398조가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것도 식물 호르몬에 의해서 뭐 옥신의 증가에서 일어난다. 중간에 보면은 호르몬의 재분분에 의해서 유도된다. 자,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 대기오염은 이제 너무 힘드니까 405쪽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토요일 날도 할 건데 미리 이제 공부를 해오시면 돼요. 405쪽 아황산가스는 때 이거는 2차에도 날 수가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황산가스 상태 물에 젖은 듯하고 인맥이 괴사된다. 물에 젖은 듯한 거다. 아황산가스. 그 다음에 질소는 회녹색 반점이 생긴다. 질소하면 약간 회색 느낌 나잖아요. 그 다음에 오존은 주근깨, 그죠? 여름에 뭐 오존 경보 나면 이제 주근깨를 생각하시면 되고, 펜이라는 거는 청동색 증상이 나타나는 거. 다 외우셔야 돼. 이거 뭐 쓰라고 그러면 대기 오염에 나타난 증상을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시라는 얘기지. 지금 얘기하는 거를 핵심 키부터.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아황산가스는 뭐 물하고 경관을 시키고, 질소는 회녹색하고, 오존은 주근깨. 그렇게 쉽겠죠. 그러면 좀 펜은 프라이팬 생각해서 청동색 프라이팬이라고 생각하고, 불소는 뭐야? 불소는 이제 가장자리가 뭐 증록에 따라서 이제 뭐 된다. 불소는 그 다음에 중금속은 뭐 거의 막 그 저기죠. 황화 현상은 거의 다 들어가고, 고사되고 뭐 이런 건 다 들어가고, 그 특징만 몇 가지 외우시면 좀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내기 다음. 이거 억지로 해. 수고하셨습니다. 아유.